어느 점 내림이라는 현상이 있지요. 자, 그 어느 점 내림 현상과 관련된 그 유명한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뽀로뽀로뽀로뽀 오 KF 한 다음에 M에 요게 마이너스하고 델타 TF. 저 수식이 바로 그 유명한 어느 점 내림 수식이죠. 기억하죠? 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KF 이름이 뭡니까? KF 이름 바로 여기 있네요. 어느 점 내림 상수. 그래서 뭐에 따라 정해지냐면 그 용액의 용매에 따라서 정해지는 상수입니다. 지금 이 용지를 물에 녹이는 것 같기 때문에 용매는 물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에 어느 점 내림 상수값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M의 뜻은 뭡니까? M. 이 M. 누구의 몰랄 농도? 누구의 몰랄 농도? 누구의 몰랄 농도? 바로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 농도입니다. 그 비휘발성 용질이라는 게 지금 이 녀석일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델타 TF라고 돼 있는데 F의 뜻은 뭐겠어요? F 뭐 줄임말이에요? F. 프리징 포인트. 알겠죠? 어느 점. 그래서 어느 점의 차이인데, 자,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TF 빼기 TF 백설표. 이게 바로 델타 T입니다. 델타 TF입니다. 자, 이게 의미가 뭐냐면 뒤에 있는 이건 뭐냐면 순수 용매의 어느 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요 녀석은 용액의 어느 점입니다. 용액의 어느 점. 알겠죠? 근데 그게 실험적으로 둘 중에 값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다? 이게 작고 이게 더 크다고요. 용액을 이룬 후에 어느 점이 순수 용매의 어느 점보다 낮아져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음수라는 얘기겠죠? 아, 그래서 그 어느 점이 감소하는구나 라는 표현을 어느 점 내림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나와 있는 이 수치들을 그대로 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빼기 한 다음에, 자, 어느 점 내림 상수가 얼마임? 나와 있네. 1.86.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 농도,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마이너스 하고 TF 빼기 TF 백설표 나누기 KF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대로 넣으면 마이너스 써주시고요. 자, 지금 이 용액의 어느 점 얼마예요? 용액의 어느 점 얼마예요? 바로 마이너스 0.093도씨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용액의 어느 점이 마이너스 0.93도씨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순수 용매의 어느 점은 몇 도? 순수 용매의 어느 점 몇 도예요? 물이니까 0도겠죠? 맞습니까? 물이니까 0도겠죠? 그리고 KF 값이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1.86 켈빈 킬로그램 퍼 몰. 알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0.09 빼기 0 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얘를 1.86으로 나누면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쟤를 계산해주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0.050이 나온대요. 0.050. 알겠죠? 자, 근데 자연과학 계산에서는 뭐를 항상 눈여겨보라고 했어요? 단위를 눈여겨보라고 했죠? 그럼 여기 최종적으로 남는 단위는 뭐가 남겠어요? 뭐가 남겠어요? 여기 무슨 단위가 남겠어요? 바로 요 단위 그대로 몰 퍼 킬로그램이 남겠죠. 맞나요? 그런데 여기 요 켈빈이라는 온도하고요, 요 도시라는 온도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까요? 자,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바로 약분이죠. 이게 요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1도씨하고 1켈빈은 같아요, 달라요? 1도씨하고 1켈빈은 다른 값이죠. 그런데 1도씨 차이하고 1켈빈 차이는 어떻게 돼요? 차이는 같죠. 그래서 차이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씨하고 켈빈을 그대로 바로 약분해서 없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몰랄 농도는 몰 퍼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용질의 몰랄 농도를 질량으로 구하기. 자, 걔는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M0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몰랄 농도는 뭐를 뭐로 나누는 거죠? 몰랄 농도는 뭐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누구의 몰수? 바로 용질 몰수를 뭐로 나누는 거죠? 용매의 질량으로 나누는 거죠. 용애가 아니고 용매의 질량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용질 몰수가 얼마냐면 질량이 있고 몰 질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0.494 g을 329.25 g per 몰로 나누면 바로 용질의 몰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용매의 질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물 100g에 녹인다고 했으니까 g을 킬로그램으로 바꾸어주면 되겠죠. 맞나요? 맞죠? 맞죠? 됐다. 그러면 이때 얘를 계산해 주면 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 뭐 하여튼 뭐 얘네들 계산을 하면 될 텐데, 계산을 하면 그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거니까 하나 둘 셋 하면 494 이제 494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10배 하면은 4.94 329.255. 자, 남는 단위는 그램 약분되고 몰하고 켈빈이 남기 때문에 몰 퍼 킬로그램이 되고요. 뭐 조금 더 계산을 하면 0.250, 0. 얼마 나오더라? 계산하면 얘가 0.015 몰 퍼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냥 뭐 숫자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뭐 이렇게 뭐 숫자가 좀 예쁘다고 하면 계산은 금방 될 거고요. 어쨌든 계산하면 대충 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 문제의 중요한 현상은 바로 어느 점 내림으로부터 나와 있는 몰랄 농도와 질량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몰랄 농도로 바꾼 거랑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일치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죠. 왜일까요?
바로 봐. 용질의 이온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1. 반응 양론. 저 주어져 있는 물질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온화를 하느냐? 바로 이렇게 이온화를 합니다. 물론 요 주어져 있는 요 물질은 착이온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음이온이 있는지 당장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나 착이온 자체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어떤 양이온과 어떤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고, 만약에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에 맞게 조금 더 출제가 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음이온을 제시할 테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음이온으로 분해가 된다, 이온화가 된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초기 조건에 요 놈의 농도가 어디에? 여기 0.0 이런 거죠. 질량으로 제시된 농도 그대로.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일부가 이온화를 할 거예요. 얼마나? X만큼 이온화를 하면 바로 3X, X만큼 이온화가 되겠죠. 왜? 화학양분의 개수가 1대 3대 1이니까요. 그러면 끝이 나겠죠? 그럼 이때 0.025 빼기 X, 3X, X. 됐죠? 그럼 이 양론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비휘발성 용질 전체 농도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걔를 M 토탈이라고 하면 뭐를 다 고려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 모두 다 용액의 총괄성이 나타난다는 얘기겠죠. 그럼 다 더해주면 0.015 빼기 X 더하기 3X 더하기 X니까 0.015 더하기 3X가 되겠지. 이게 뭐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랑 같아야 돼? 이 값이 뭐랑 같아야 되겠어요? 이게 뭐랑 같아야 돼? 가윤? 얘가 뭐랑 같아야 돼? 바로 용액의 총괄성으로 나타나는 이 농도랑 같아야 한다고요. 이 전체 비활성 용질이 모두 다 용액의 총괄성을 나타냈고 그 덕에 용액 전체의 어느 점이 0.093도씨가 된 거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에 질량으로부터 예측된 어떤 농도에 이런 식으로다가 반응 진행이 됐을 때 보시다시피 최종 농도가 있을 거고 그 모든 농도의 합이 전체 용액의 총괄성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이 값이 온도 변화를 일으킨 0.050과 같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가연아 얼마 나와요? X 얼마쯤 나와요? 얼마쯤 나와요? 근데 지금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휴대전화 한번 해줘봐 주세요. 저 계산은 얼마 나와요? 0.0, 0.012 정도 돼요? 1, 2, 뭐 이 정도 나오나 봅니다. 무슨 말 나겠죠? 0.012 맞나? 3, 3, 0, 뭐 이 정도 되겠네. 아시겠죠? 왜 이렇게 화난 표정이에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 표정이 심각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3, 이온, 화, 도, 알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 녀석의 이온화도를 물었다면 얼마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이 녀석의 이온화도는 얼마예요? 이온화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초기 농도 중 이온화 한 농도
B를 이온화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 지금 용질의 초기 농도가 얼마였어요? 0.015였잖아요. 그 중에 이온화한 정도가 X잖아요. 이 중에 이온화도를 X만큼 했잖아요. 그게 요 비율이 이온화도가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럼 0.015, 0.0012니까 대략 몇 퍼센트 정도야? 그래서 봐. 5, 3, 5, 52, 3, 40이 한 80% 되나? 80% 정도.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넣어준 용질의 80% 정도가 이온화한다까지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쿡쿡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워야겠죠? 그래요? 좀 뭐 사연 있는 얼굴인데? 네, 근데 그러면 예. 화학식당 몇 개 이온이 존재하는가는 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이번에 무슨 말이냐면, 그 각 화학식당 몇 개의 이온이 존재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시다시피 얘 한 단위가 만약에 100% 이온한다면 몇 개 이온으로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4개. 100% 이온화하면 4개니까 80% 정도 이온화하면 3개에서 4개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즉, 얘 하나가 쪼개지면 이온이 3개에서 4개 정도 만들어지는 상황을 요 80%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걸 1이라고 했을 때 여기 개수가 총 몇 개냐는 거예요. 0.015니까 얘를 1이라고 하면 80% 정도 이온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뭐 100개라고 하자. 그럼 80% 이온화하면 이 중에 얼마 이온화하는 거예요? 80개 이온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몇 개 만들어지겠어요? 80개 이온화하면은 보시다시피 3개니까 38 240. 그다음에 이게 얘가 몇 개야? 80개지? 80개. 그러면 다 더하면 몇 개야? 320개지. 즉 처음에 100개를 넣어줬더니 문제에서 얘기해 보시면 이온이라고 물었으니까 100개를 넣어주면 320개 이온이 생긴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를 넣어줬으면 3.2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3.2개가 뭐가 되겠어요? 3개 아니면 4개라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3.2개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한 단위당 몇 개의 이온이 만들어지냐를 다른 말로 이온화도가 80%다라고 말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제가 뭘 했냐면요. 네. 그냥 저게 나와서 네. 그러니까 저 몰라일 농도가 나와서 어. 저걸 나눴거든요. 뭐, 예? 0.05를 0.01호로 나눴는데 0.05를 0.01호로 나눴다고요? 네. 왜 나누면 어떤 비율이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1만큼 나왔을 때 몇이 나오느냐를 구하려고. 근데 그 나눴을 때 3.3이 나왔어요. 네. 3.3 딱 넣으면 320개.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이 그 말이죠. 근데 그럼 하는 양론 자체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 문제에 굉장히 천착해 있는 거고, 뭐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나는 이 문제에서 많은 의미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고. 네, 물론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문제 자체를 푼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원리적으로 상황을 다 살펴보기 위해선 이런 의미가 있다를 저는 보여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의미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풀었다는 건 지금 저기서 저기를 바로 그냥 네,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320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20개니까 이게 3.2개 정도잖아요. 3.2 이거를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이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이거 나올 거예요. 3.3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네, 무슨 말 알겠죠? 이제 그걸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그걸 조금 풀어서 이런 상황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요. 예. 또 0.05는 네. 0.05는 사실 이 녀석과 관계된
용액의 총괄성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0.05는 이온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나와 있는 그 이제 모든 물질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럼 뭐 굳이 뭐 그럼 이온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개수가 몇 개냐, 뭐 이온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각 화학식당 몇 개의 이온이 존재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의 각 화학식당 몇 개의 이온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객관식 사고를 하잖아요. 객관식 사고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나하고의 괴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객관식 사고를 하니까 객관식으로 답이 뭐가 탁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고 대학을 가서는 그런 걸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적으로 답이 한 개냐 두 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식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말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니 지금 자기들이 언급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이게 한 개다, 세 개다, 이게 한 개다라고 하면 이 한 개 있고 세 개 있고 네 개 있는데 답을 3 더하기 1 해서 4 해야 돼요. 1 더하기 3 더하기 4 해서 5 해야 돼요. 지금 이걸 묻는 거 아니 나한테.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게 뭔 의미냐고요. 교수들은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고교교사나 수능을 치는 학생들은 심각하지만 교수들은 이런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그냥 반응 양로 쓰고 딱 하는 순간 오케이 하고 넘어가라고 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식 사고에 천착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심각하게 반응을 하는데 전혀 안 중요한 문제라고요.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고. 알겠죠? 이거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좋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젠간 통일이 될까요? 통일되면 어떤 생각을 해요?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경제적으로 가난한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다만 통일이 됐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점. 나는 뭐라고 생각하게요? 통일이 됐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점. 바로 뭐냐면 통일이 된 후 한 세대 정도가 지나고 나면 한 세대라고 하는 게 통일 바로 그 세대 말고요. 통일 그 자녀를 놓은 그 다음 세대가 될 때 남한 쪽 사람들하고 북한 쪽 사람들하고 사회 지위가 바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난 그거 아주 강력하게 예상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 들어갔을 때 경영진은 전부 다 북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상위 랭커들은 전부 다 북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왜냐? 남한 학생들의 실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북한 학생들 실력이 엄청나요. 괜히 걔들이 혼자 알아서 핵폭탄 만들고 대륙간 탄도탄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학생들의 실력이 엄청나요. 왠지 아세요? 북한 교육은 맞습니다. 그게 삶과 죽음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해서 출세해서 평양 가면 네. 집안 전체가 대대손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북한 교육은 우리나라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무상교육입니다. 무상교육이라는 게 학비를 누가 낸다는 얘기죠? 국가가 냅니다. 국가가 내기 때문에 학생이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죠? 바로 쫓겨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학비를 누가 냅니까? 학생이 내죠.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못해도 학교는 학생을 쫓아냅니까? 절대 쫓아내지 않습니까? 절대 쫓아내지 않습니다. 고객을 왜?
그래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도 학생들이 계속 대학에 붙어 있게 되죠.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건 공산국가는 객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국가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서술형 주관식입니다. 모든 시험이. 그래서 북한 쪽 애들은 객관식을 풀어보질 않아요. 풀질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전부 다 서술형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즉 자기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발표하는 건 북한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 사람들, 추레한 북한 사람들이랑 마주쳤다고 칩시다. 첫 세대는 추레해 보이겠죠. 당장 가진 돈은 없으니까요. 근데 딱 맞붙어서 프로젝트 같이 처리하면 능력의 차이가 확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대학만 졸업하면 영어가 프리토킹이 다 돼요. 능수능란하게 다 돼요. 왜냐? 왜일까요? 북한은 대학 졸업만 하면요 영어가 네이티브처럼 잘 돼요. 왠지 아세요? 그게 안 되면 쫓겨나니까요. 그게 안 되면 쫓겨나기 때문에 북한에서 대학생이 되는 사람들은 영어 공부를 죽어라 합니다. 영어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하고 수학하고 컴퓨터공학 수준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1대1로 맞붙어서 실력으로 붙는다? 내가 봤을 때는 남한 사람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약간 이 객관식 사고에 천착돼 있을 때 조금 걱정이 돼서 내가 정말 이거 한 개인지 네 개 안 중요합니다. 알겠죠? 가연 알겠죠? 세 개인지 네 개인지 안 중요해. 가연 무슨 말? 저기 뭐야? 지효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만들 수 있으면 돼. 아유 힘들다. 자 그다음 19번. 19번. 자 19번 해보세요. 지우자. 자 지우나. 지우자. 19번. 자, 19번도 어느 점 내림의 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점 내림 중 어떤 문제냐면 한번 보실까요? 문제에 어떤 수용액의 이온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온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들의 몰랄 농도가 나와 있네요. 몰 퍼 킬로그램. 그래서 0.065 포타슘 양이온은 이만큼 있고요. 칼슘 2 플러스는 0.030. 그 다음 염소 이온은 0.0859. 그리고 SO4 E- 이온은 지금 당장 농도가 얼마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때 이 수용액의 어느 점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몰랄 어느 점 내림 상수 KF는 1.9로 잡으랍니다. 단위는 켈빈, 킬로그램 퍼 몰. 자, 이거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용액은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계산해서 하면 SO4 E-가 0.0. 그렇죠. 어우, 잘하셨어요. 완전 잘하셨어요. 자,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해주냐면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뭐 사실은 생각할 문제 좀 크게 어렵진 않지만은 그래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따져야 되는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전하량 보존이죠.
자, 여기서 따져야 되는 전하량 보존의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수용액은 항상 전기적으로 어떻게 돼야 하죠? 중성이어야 하죠.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쿨롱 인력이라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보통의 자연 환경에선 절대로 떨어져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수용액은 무조건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는데 이때 이 경우 존재하고 있는 이온들을 살펴보면 바로 예, 이 네 가지가 있네요. 다른 건 없나 봅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얘들의 요거 자, 요 대괄호 표시가 뭐냐면 바로 농도 표현입니다. 뭐 이 농도는 필요하면 몰 농도, 필요하면 몰랄 농도 다 좋습니다. 어떤 농도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존재하는 이온이 네 가지인데 바로 포타슘 양이온의 농도, 칼슘의 농도, 염소이온의 농도, 황산이온의 농도인데 요 네 개 사이에 무슨 수리적 관계가 성립할까요? 저 사이에 무슨 수리적 관계가 성립해야 될까요? 가유는? 요 사이에 무슨 수리적 관계가 성립해야 될까요? 수용액 전체를 정기적으로 중성으로 만들려면 요 네 농도 사이에 무슨 수리적 관계가 성립해야 될까요? 아, 그런가요? 다른데? 그렇지. 바로 짜잔. 이러면 되겠죠? 보이세요? 자, 여기에 난데없는 상수가 붙은 건 이 앞에 있는 요 숫자,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요렇게 내서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요 숫자를 한 번 더 반영을 해서 그대로 곱해준 거예요. 의미가 뭐냐면, 자, 잘 봐요. 얘는 이제 얘도 양이온이고 얘도 양이온이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입자 하나당 1 플러스죠. 그런데 얘는 입자 하나당 2 플러스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2 플러스면 그만큼의 전하량의 크기를 곱해 주었을 때 이게 바로 무엇과 비례하냐면 총 양 전하량의 크기와 농도가 비례할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입자 하나당 양 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2 플러스면 2배를 해주시고요. 2 마이너스도 2배를 해줘야 그 전하량의 크기를 다 반영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냐면 이거는 총 전하량 크기가 될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얘를 쪽쪽쪽 집어넣어주면 얘 역시 구해낼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간단한 방정식은 풀면 되고 그러면 값이 아마 아까 가연아 뭐가 나온다고요? 뭐 나온다고 했죠? 아까 0 얼마야? 0 얼마? 0.02가 나온대요. 이거 하면은 계산하면 0.02가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용액의 총괄성은 그 보시다시피 어떤 이온은 되고 어떤 이온은 안 되고 그렇습니까? 다 나타납니까? 용액의 총괄성은. 용액의 총괄성은 나와 있는 이온들이 다 한꺼번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땐 뭘 계산해야 되냐면 전체 용질 농도를 한꺼번에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M 토탈이라고 하면 그때는 용질의 농도만 관여를 하니까 쟤네를 그냥 순차적으로 더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쭈르륵 계산해주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0.2가 나온답니다. 단위는 몰 퍼 킬로그램. 그럼 이때의 어느 점 내림은 수식이 뭐였어요? 델타 TF는 마이너스 상수의 몰랄 농도 전체죠? 마이너스 하시고 상수값이 1.9. 그 다음에 몰 농도는 이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0.38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수용액의 원래 물의 어느 점이 0도니까 저렇게 섞여 있으면은 뭐 어느 점이 마이너스 0.38도시로 어느 점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 관련해서 이런 타입의 문제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 다음은 연력학 계산 문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